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빚을 못 갚는 소상공인도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보다 못한 상인들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고 뭉쳤습니다. 38개 상인과 법인이 모여 유통의 효율화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지역 경제를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각오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장된 떡을 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정선을 대표하는 수리치떡. 한켠에는 정선의 도라지를 가공한 도라지청도 깔끔하게 전시돼 있습니다. 정선 지역의 특산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선 지역 상인들 상당수는 인터넷을 통한 판매나 홍보는 역부족입니다. 보다 못한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조합을 결성해 보다 규모 있는 경쟁에 뛰어들겠다는 겁니다. 지난 6일 출범한 정선군 소상공인 사업협동조합은 38개 상인과 법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상공인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저희가 지금 그 소상공인들의 한 분 한 분의 힘을 모아서 지역 경제에 활발한 역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법인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모아 규모의 경쟁력으로 키워나가겠다는 보관입니다. 이렇게 모인 상인과 법인들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기업 못지않은 판로 개척에 나설 방침입니다. 상인들도 이번 협동조합 출범으로 많은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유통과 마케팅 개선을 통한 매출 증대가 목표입니다. 여러 업체가 모여서 힘을 합치면 소득 증대와 그 어떤 정부의 지원이라든 이런 것도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상인들이 판매하는 물품은 대부분 정선 지역 특산품을 이용한 2차 가공식품들입니다. 그 품목도 다양하지만 공동의 목표를 위한 판로 개척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1차적인 거는 저희는 이 모든 제품을 일단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리가 좋은 서울이든 아니면 어디 정선이라도 어디 좋은 강원랜드 근처라든 자리 좋은 몫에다가 우리 공동 판매장을 만드는 게 1차적인 목표로 해서 서로의 상권과 상품을 존중하며 공동 운명체로 하나 된 상인들. 정선군 소상공인 사업협동조합은 공동 브랜드와 유통 효율화,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한 매출 증대, 나아가 지역 경제의 활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농장 축산시설 집중소독에 나섭니다. 도는 설 명절 기간 이동 증가로 전염병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명절을 전후로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해 전염병 차단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소독 대상은 도내 축산 농장과 축산 관계시설, 철새 도래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지 등입니다. 춘천시가 YNCNS와 미래에셋증권, 메리츠증권과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들 기관은 옛 캠프페이지 부지에 주거용지, 공원 등을 조성하는 데 협력할 계획인데요. YNCNS는 문화산업과 한류 콘텐츠, 미래에셋증권과 메리츠증권은 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을 수행합니다. 춘천시는 주민공청회를 거쳐 오는 5월쯤 혁신지구 지정 공모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 예비 후보자들을 알아보는 시간. 이번 순서는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입니다. 현역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예비 후보 등록을 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에 이어 새로운 미래도 후보를 낼 예정이어서 다자구도 속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 지역 8개 선거구 중 면적이 가장 큰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진보 진영 예비 후보들이 잇따라 도전장을 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국민의힘 공천심사에 단독으로 신청해 본선 직행이 유력시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허피롱 전 홍천군수가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허 예비후보는 군수와 군의원으로 재임하면서 쌓은 행정 경험을 살려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되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에서는 농민 출신의 강석헌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강 예비 후보는 양당 타파와 정권 심판을 외치며 노동자와 농민 편에 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14,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일현 전 의원도 조만간 경쟁 대열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총선 출마를 선언한 조 전 의원은 최근 새로운 미래 강원특별자치도당 공동위원장을 맡으면서 3선 도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다자대결 구도 속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경쟁은 여야 공천 윤곽이 드러나는 설 연휴 이후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이보다 앞서 4월 5일과 6일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되죠. 선거일 기준으로 18세 이상의 국민, 그러니까 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선거권을 갖는데요. 만약 국내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바로 재외선거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재외선거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무에 따라 국외 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나뉘는데요. 주재원, 상사원, 유학생 등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로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은 국외 부재자, 해외 영주권자 혹은 주민등록 말소자처럼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재외선거인에 해당합니다. 국외 부재자와 재외선거인 모두 투표하려면 미리 신고하거나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의 국외 부재자 신고 기간과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기간은 선거일 60일 전인 2월 10일까지입니다. 신고 절차는 바로 이곳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 등록 신청 시스템에서 밟을 수 있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 유무 여부를 확인한 뒤 전자우편 주소 유효성 검증에 이어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작성하면 끝납니다. 다만 재외선거인의 경우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등록 신청 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 투표는 재외공관 등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에서 할 수 있는데요.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수령하고요.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를 찾을 수 없는 사람 또 있죠. 바로 배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입니다. 선상투표는 선상에서 팩스를 사용해 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선상투표자의 비밀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선박에서 전송된 투표용지의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봉함 출력하는 특수 팩시밀리, 쉴드 팩스를 사용합니다. 이번 총선의 선상투표 기간은 4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로 이 기간 선장이 정한 날 하루 동안 실시됩니다. 선상투표 신고는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승선 예정 선원은 서면 신고로, 승선 중인 선원은 선상투표 홈페이지로 신고서를 전송하거나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투표하는 한 걸음, 미래를 위한 큰 걸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국민과 선원 여러분의 소중한 걸음도 함께하는 선거가 되길 기대합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주연입니다. 요즘 물가가 오르고 있다 보니까 등록금 돈에 대한 가치도 또 이렇게 오르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돈에 관련된 문제가 좀 시급하다 보니까 공부만을 집중을 해서 성적을 올리고 그리고 그 성적으로 대학 진로에 취업을 하거나 사회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대학생이 돼서 알바를 하면서 돈을 모으면서 공부까지 같이 해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어려움과 힘듦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 중에 창업에 관심 있어 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요즘 정부 지원 사업 예산 총 금액이 좀 줄고 있는 추세여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이 창업에 관심이 많이 하니까 이런 관련 이제 프로그램들이나 창업 지원금을 좀 더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강릉시 선거구에 출마한 진보당 후보 장지창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검찰 독재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년 동안 9번의 거부권을 남발하여 입법부를 무력화시켰고 민주주의를 파괴하였습니다.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가속화된 경제 위기로 서민의 삶은 점점 어려워져만 가는데
제 가족 지키기에만 권력을 사용하고 서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런 정권과 운명을 함께하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강릉에서 또 5선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강릉 시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 여기에 맞서 검찰 독재를 끝내고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선명야당 진보당을 강릉에서부터 키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이 주인되는 정치혁신을 위해 출마하게 된 개혁신당 이영랑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정치 혐오로 많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정책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정치인들의 도덕성의 문제, 저질스러운 막말, 패거리 정치,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 군림하려는 태도 등이 점점 정치 냉소주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신뢰 소통을 통해 선부의 정치를 하여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여 사랑받는 정치를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신의 정치, 섬김의 정치, 새로운 정치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참으로 뵙고 싶었습니다. 저는 초선시장으로 3년간 코로나 와중에서 전 시민 마스크 보급과 드라이브 스루를 비롯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예산 1조를 돌파하여 퇴임 시에는 예산 1조 4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합창올림픽, 교통올림픽,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비롯해서 국가산업단지, 국립국악원 분원 등 많은 정책을 시행해서 그런 것이 이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모두 강릉 시민의 지혜와 협조를 통해 얻은 성과입니다. 강릉은 이제 변해야 됩니다. 소수의 강릉이 아니라 모든 시민, 다수의 강릉이 되어야 됩니다. 그 변화와 혁신을 위해 저의 헌신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국회의원이 0세부터 100세까지 뿌리내리는 평생도시 원주 실현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원주시 을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송기현 의원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1호 공약으로 첨단산업교육특구를 내세웠는데요. 첨단산업교육특구는 유아부터 대학생, 청장년, 어르신까지 전 연령을 아우르는 정책으로 첨단 산업과 교육을 융합해 세대별 문제점을 보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주 지역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자들과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설을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에 동참하며 민심을 살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주시 갑을 지역위원회는 7일 원주 중앙시장 일원에서 송기현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와 민주당 소속 시도의원, 당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는데요. 이날 국민의힘 원주시 을 김완섭 예비 후보도 원주 자유시장 등지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 당원 등이 참여하는 설 명절 장보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60일 전인 오는 10일부터 후보자명의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됩니다. 또 이때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 정치행사 참석 행위 등도 금지됩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기별 제한 금지 행위를 적극 안내하고 공무원에 대한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선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오후 4시 50분쯤 양양군 서면국도 44호선 남설악교에서 SM5 승용차와 스타렉스 승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73세 A씨와 함께 타고 있던 67세 B씨가 숨지고 승합차 운전자는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